히피, 마약, 적군파, 성문화를 완전히 바꾼 1968년 시위.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68년은 전 지구적으로 시위의 해였습니다.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일본 도쿄 등 전 세계 분노한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요구는 하나, 바로 미군의 베트남 철군이었습니다. 베트남전 참상이 시시각각 TV로 중계되면서 세계 시민의 분노가 들끓어오른 것이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한 시위가 전 지구적으로 퍼진 최초의 사례입니다. 도심에 집결한 시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무의미한 전쟁을 그만두라 외치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자유로운 섹스의 권리를 보장하라. 이 시위 행렬이 68혁명이라고 불림과 동시에 섹스혁명으로 명명된 이유입니다. 모든 혁명이 역사의 물길을 바꾸듯 당대의 시위는 현재 서구 성문화의 기반이 됐습니다. 자유로운 성관계, 동성연애 긍정, 나체를 부끄러워 않는 자연주의가 그 결과물입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에선 누드 마라톤, 누드 자전거 대회가 공공연히 열립니다. 반전 시위는 어쩌다가 섹스혁명으로까지 번졌을까요? 베트남전은 그 참상이 시시각각 세계 시민에게 시각적 이미지로 전달된 최초의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이 북베트남을 폭격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TV 화면에 중계되었습니다. 공군이 쏟아 붓는 포탄에 옷도 차려입지 못하고 울면서 달리는 아이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지요. 미국의 지지를 받는 남베트남 수사당국이 직결 처분으로 북베트남 군인을 총으로 살해하는 장면도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세계의 청년층은 참지 않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국주의 미국이 본국의 이익을 위해 베트남인을 학살하는 것으로 인식해서였습니다. 당시 청년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례없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았고 전쟁의 반면교사를 위해 평화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받았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악이라 여긴 이들이었습니다. 윤택한 경제 환경은 평화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끌어내기 마련입니다. 전쟁 당사자인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 시위가 폭발하게 된 배경입니다. 베트남전 반전 운동은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968년의 일입니다. 시위의 장이 열리면 모든 시민적 욕구가 동시에 분출되기 마련입니다. 68혁명은 반전운동에서 시작해 사회운동으로 신압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인종문제, 환경주의, 자연주의, 여성주의, 자본주의 반대에 기반한 메시지도 분출됐습니다. 그동안 사회가 품지 못한 시민들의 욕구가 이 장 속에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시민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주입한 기존 질서에 대한 거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외쳤습니다. 모든 금지를 금지하고 상상력의 권력을 부여하라고. 가장 전위적인 메시지가 나온 분야는 성이었습니다. 68의 아이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피임과 낙태의 권리를 외쳤습니다. 공개 누드와 혼전 성관계의 권리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랑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고. 세 사람 혹은 네 사람이 사랑을 나눠도 이상하지 않다고. 자기의 신체적 쾌락과 자유는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기성세대를 아연실색해 했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서구 사회는 성적으로 너무나 억압된 사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전 성관계는 물론이고 자위도 권장되지 않았습니다. 꼰대들은 빼고 얘기하자고 당시 청년들은 보수적 기성세대와 다른 생각을 지닌 존재들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 사이의 강간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문명국을 자처한 서구 사회였습니다. 평화와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교육받은 신세대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구시대의 유물이었습니다. 지나친 억압은 또 다른 반동을 부릅니다. 1968년의 혁명의 파고가 성혁명으로 이어진 이유였습니다. 성혁명을 주도한 이들 중 하나가 히피족이었습니다. 머리를 산발하고 자유롭게 유랑하면서 술을 마시고 사랑을 나누고 그들이 한데 모여 연 음악축제는 오늘날 우드스톡 페스티벌로 남아있습니다. 68혁명은 그야말로 선진국 전 세계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빛나는 예술가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비틀스는 그 단적인 예였습니다. 그룹의 리더 존 레넌은 일본의 행위예술가 오노 요코를 만나 68혁명의 대표적 예술가로 거듭났습니다. 1971년 대표곡 이메이진의 가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매전 되어 이즈 노 컨트리즈,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너싱 투킬 오다이포 희생시킬 일도 희생당할 일도 없어요. 전위적인 메시지는 68의 정신을 그대로 담았다고 평가받습니다. 비틀스는 또 노래했습니다. 파워 투 피펄, 시민에게 권력을 이라고. 존 레넌과 오노 요코가 벌거벗고 찍은 사진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성적 자유는 일종의 시대 정신이었기에 많은 예술가가 공감했습니다. 지미 핸드릭스, 밥 딜런도 68혁명의 대표적 지지자였습니다. 롤링스톤스의 보컬 믹 제거는 1968년 런던의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에 감명을 받아 스트리트 파이팅 맨이라는 곡을 썼습니다. 당대 최고의 예술가인 앤디 워홀 역시 자신의 새 작품으로 보수적인 성문화에 균열을 냈습니다. 블루무비가 그 선봉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성행위를 그대로 묘사한 작품, 앤디 워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줄거리가 없는 것은 의도적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베트남전처럼 파괴가 아니라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인간의 성행위를 예찬함으로써 전쟁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미셸 푸코, 헤르베르트 마르쿠제와 같은 철학자 역시 68혁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68의 아이들은 그들의 책을 읽고 자본주의의 비판에 나서곤 했습니다. 전례 없는 운동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사회를 변혁하려는 좌파가 있었지만 세대와 공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영감을 받아 자본주의를 전복하려고만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진보를 외치는 기존 좌파들은 집에 와서는 가부장적인 질서를 옹호하는 작은 독재자였습니다. 사회 질서를 새롭게 세우려는 신세대의 미시개혁 운동엔 관심 없었습니다. 신세대 눈에 이들 역시 기성세력, 꼰대에 가까웠습니다. 신좌파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섹스했습니다. 자위와 피임, 혼외관계도 긍정하면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을 억압하는 기존 성체제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진보라면 일상생활에서도 진보여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너무나 전위적인 행동은 그 짙은 빛 때문에 그림자를 부르기 마련이었습니다. 혁명 에너지에 지나치게 감화된 이들 중 일부는 정도에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에 취했고 자본주의를 뒤엎자며 폭력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일본의 신좌파 부류인 폭력 테러 조직 적군파는 68혁명 이듬해인 1969년 결성됐습니다. 이들은 자국에서 여객기 3호 1편을 납치해 북한으로 망명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적군파라는 조직이 결성돼 은행 강도, 폭탄 테러, 납치 살해를 강행했습니다. 모두 인민을 위해서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들 역시 섹스와 총질은 똑같은 혁명행위라고 주창하곤 했습니다. 1968년 혁명의 영향을 받아 창설된 서독적군파는 수많은 고위 관료들을 암살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68의 혁명은 그 많은 부작용에도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시민의 거대한 분노에 놀란 정치권이 서둘러 진보적인 입법에 나서면서였습니다. 1969년 미국에서는 민권법이 통과돼 흑인 인권운동의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자들과 여성의 권리가 한층 보장되었습니다. 영국, 스웨덴,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전역에서는 여성운동이 조직됐습니다. 여성의 낮은 임금의 문제를 제기하고 낙태의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에 주둔한 미군 병력의 철수를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사랑을 하라는 68의 메시지를 수용한 결과였지요. 우리가 오늘날 즐겨 입는 청바지 역시 68의 유산입니다. 당시 젊은 세대들은 계급제의 유산처럼 비치는 정장을 거부했습니다. 개인 간의 평등을 상징하는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미국 청바지 전문 브랜드 리바이스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누드로 경기장을 달리는 스트리커는 1968년 성혁명의 영향을 받은 운동으로 평가됩니다. 지금도 서구 사회에서 누드를 자연스레 여기는 자연주의가 퍼진 것도 68 성혁명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68 혁명은 서구 사회의 성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랑은 성에 구별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고 나체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맨몸으로 세상에 나온다는 게 이들의 관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서양에서 공공적인 누드를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8의 아이들이 꿈꾸던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국가는 존재하고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환경오염도 여전하고 전쟁의 포성도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휴화산인 68의 에너지가 언제 그 분노를 표출할지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